네, 물류 채산성 분석입니다. 물류 채산성 분석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물류 시스템이 효용성이 있는지 없는지 채산성을 맞춰보는 개념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는 활동 기준 원가 개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활동 기준 원가 개념. 자, 요거를 이해하고, 그리고 물류 채산 분석을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이게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을 전부 다 외우셔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외워야 됩니다. 조금 외울 게 많아요. 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겠습니다. 자, 물류 예산 보고서의 작성 원칙이 있고, 다음 중 물류 예산 보고서의 작성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오면 다음 6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물류 관리 목적에 부합해야 돼. 당근이고, 정보의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3번 잘 봅니다. 예산 보고서의 내용은 보고자의 권한과, 보고자입니다. 보고자 잘 보세요. 보고자의 권한과 책임에 대응해야 됩니다. 보고자가 아니고 다른 글자로 바뀌어진다면 틀린 문장 됩니다. 간단 명료 및 표준화 돼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고, 신속하게 작성하되 적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직관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작성과 전달은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되겠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ABC 활동 기준 원가 계산입니다. Activity Based Cost Accounting이 됩니다. 자, 활동 기준 원가 계산 요거 빨간 줄 하시고요. 엄청 잘 나오죠. 기존의 정통적인 원가 계산 방식에서는 한계점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 물류비를 산정하는 그 요소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흩어져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법의 물류 계산은 물류비를 정확하게 산정했다라고 볼 수가 없게 되죠. 이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원인인 동인을 파악해야 되겠다. 그래서 ABC는 제조 간접비 활동에 대한 활동, 그죠? 소비를 하는 활동을 의미하고, 그죠? 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이러한 활동에 따라서 제조 간접비를 배부를 하고, 각 제품별로 활동 소비량에 따라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함으로써 기존의 전통적인 원가 계산 방식에 비해서 합리적이고 원가 배부의 목적에 부응하는 계산 방식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더라 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동인입니다. 동인. 그리고 활동 기준 원가 계산에 5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시험에 맨날 나오는 게 이거죠. 5대 구성 요소는 자원, 활동, 원가 대상. 이게 3번이 가장 중요하고요. 빨간색. 나머지는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자, 자원 동인, 활동 동인 이렇게 들어갑니다. 영문으로도 아셔야 되고, 영문만 바꿔가지고 대상을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찾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영문만 주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한 것, 한글 말고 영문을 더 심도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리소스 자원이고요. 액티비티는 활동입니다. 여기에 동인이라는 것을 붙여서 드라이버를 붙여서 다음과 같이 리소스 드라이버, 액티비티 드라이버로 사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원가 대상이 활동 기준 원가 계산에 대한 구성 요소인데요. 이 원가 대상은 영어로 cost object가 됩니다. 이것을 object를 다른 단어로 바꿈으로써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더라. 확인학습 문제 볼게요. 자, 활동 기준 원가 계산 ABC는요, 구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가 동의는 뭐라 그랬어요? cost object라 그랬죠. 드라이버 아닙니다. 그래서 원가 동의는 아니라 대상입니다. 대상. 동인도 아닐 뿐더러 그 영문조차 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ost object로 바꾸시고 원가 대상으로 그 내용을 바꾸셔야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무조건 외워야 되겠다. 그죠? 외워야 됩니다.
물류비 예산의 통제 방법이 있고요. 미리 하는 사전 통제, 그리고 그 일이 있고 그 중에 하는 기중 통제,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하는 사후 통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세 개를 합해서 전중후 통제라고 합니다. 전중후 통제. 자, 이건 시기별로 나뉘는 거예요. 시기별로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 정도에 따라서 그 집행의 시기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편성 시 현장의 종업원들에게 미리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자주적으로 그 목표를 알려줌으로써 그 예산 통제 내에서 최대한 자기가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동기를 부여시켜 준다면 사전 통제될 수 있더라. 그리고 예산의 집행 정도를 점검하고 감시하고 활동을 같이 함으로써 통제하는 것을 기중 통제를 하고, 사후에 일어난 일을 물류비가 일어났어요. 일단은 일어났는데 그 일이 미래의 잘잘못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예산과 실적을 비교함으로써 차이에 대해서 왜 일어났는지 분석하고 그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져서 이것은 일어나지 않도록 줄여주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을 사후 통제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중 사후 통제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물류 문제점 발견의 명확성, 물류 종사자의 동기부여, 개선 조치의 강구, 업무 평가, 단기 예산, 보고서, 기본 자료 제공, 차기 물류 계획과 예산 편성 시 자료 제공. 다 뭐예요? 미래의 일과, 그죠? 평가에 대한 일, 그리고 물류 일이 있고 나서 이후에 발생이 되는 부분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그 내용을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물류 채산성 분석 절차 나오고요. 다음 중 물류 채산성 분석 절차의 순서대로 나열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1단계 물류 현황의 파악, 2단계 물류 개선안의 작성, 3단계 물류비의 측정, 4단계 물류비의 비교, 5단계 물류 개선안의 최종 결정이 됩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문장으로 만들어서 틀린 문장 찾아라고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 머리에 담으시고, 자, 물류 채산 분석을 위한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율 배반적 상반관계를 이용한 코스트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물류비의 상충 관계가 일어나는 경우를 파악하고 그 원가의 비율을 중심으로 채산성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방법, 그 부분적인 개선안을 만들어내는 방법, 물류비를 점검하는 방법이 코스트 트레이드 오프 분석이고요. 상관없어요. 모든 총액에 대해서 난 다 반영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볼래 하면 토탈 코스트 어프로치로 갑니다. 그래서 비용 총액의 관점에서 어떤 비용을 절감할 것인지 모든 내용, 그죠? 그래서 총 비용 접근 분석에 의해서 종합적인 분석 방법으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물류비를 파악하고 절감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개 다 중요한 이야기가 되네요. 코스트 트레이드 오프, 토탈 코스트 어프로치 체크하시고, 자, 물류 투자의 경제성 분석이 있습니다. 물류 시설의 대체나 신규 투자 등 장기적인 투자 타당성을 검증,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을 물류 투자의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고, 그와 관련돼서는 크게 세 가지 분석 방법이 있는데, 회계 이익률법, 그죠? 회계 이익률법, 자, 내부 수익률법, 순현재 가치법 등이 있습니다. 순현재 가치법.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무시하고 계산하는 것을 회계이익률법이라 하고, 이 이익률은 투자분의 이익이고 총 투자 이익은 총 투자분의 연평균 순이익이 되고, 평균 투자 이익률은 평균 투자액분의 연평균 순이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은 투자로 인해 미래에 대한 현금 유익과, 여기서 미래의 현금 유익과 체크 빨간색, 이것도 미래 체크 빨간색, 미래의 현금 유익과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죠. 현재 가치. 그래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함으로써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순현재 가치법은요, 플러스 되는 거, 마이너스 되는 거 분리해가지고요, 판정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총 상계 계산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물류 업무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나 신물류 시설에 대한 경제성 분석 등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순현재 가치법을 사용을 하더라. 요런 게 있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읽어만 보세요. 밑에 있는 표 있습니다. 표. 물류 채산성 분석과 물류 원가 계산에 대한 비교 나오는데 얘는 시험에 어마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통으로 빨간색으로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요. 잠시만요. 통으로 중요한 게 이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물류 채산 분석과 물류 원가 분석에 대한 이 요소들 있죠. 구분하는 이 요소들이 하나하나 그대로 다 나와가지고 시험 출제되고, 좌우가 바뀜으로써 틀린 것을 찾아라. 그리고 맞는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나눠가지고 무조건 다 외워야 된다. 자, 계산 목적에 따라서 채산 분석은 물류 활동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의사결정 동그라미. 자, 의사결정을 줄을 긋습니다. 자, 그리고 물류 원가 계산 같은 경우에는 계산 목적이 업무평가입니다. 업무평가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더라. 자, 그리고 계산 대상은요, 채산 분석은 특정의 개선안과 투자안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자, 계산 대상이 원가 계산에서는 물류 업무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대상을 두고 있다. 자,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것은 원가 계산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특별하고 구역에 대해서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채산 분석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계산 기간은 계산안의 전 기간, 특정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채산 분석으로 하고, 예상 기간, 월, 분기, 연도별로 계산되는 것을 원가 계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 기간, 예상 기간. 네. 자, 그리고 계산 시기가 있고요. 계산 시기는 채산 분석은 의사결정 시 실시를 하고, 그리고 원가 계산은 각 예산기별로 실시를 합니다. 자, 계산 방법은요, 채산 분석은 상황에 따라서 상이하게 계산을 하고 플렉시블 합니다. 원가 계산은 항상 일정해요. 픽스드 하죠.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산의 계속성은요, 채산 분석은 임시적으로 계산을 하고 원가 분석은 반복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리고 물류 원가 종류를 보시면은요, 미래 원가와 실제 원가를 두 개 다 다루는 것을 채산 분석으로 보고, 여기에서는 표준 원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물류 원가는 물류 원가 계산은 표준 원가와 실제 원가를 다루고 있고, 채산 분석은 미래 원가와 실제 원가를 두 개 다 실제 원가는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자, 채산 분석은 할인 원가의 유무에 따라서 분석을 하면, 할인 계산을 하는 것은 채산 분석, 할인 계산이 반영되지 않는 것을 원가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암기해 두시고 다음에 문제를 보십니다. 확인학습 문제입니다. 자, 물류 원가 계산과 물류 채산 분석을 비교한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분석 구분이 있고 앞에 나왔던 그대로의 표가 나오고,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면 절대 못 맞춥니다. 절대 못 맞춰요. 그래서 앞에 거 내용 다 외우셔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그래도 외우지 않고는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물류 원가 계산은요, 그 목적이 물류 활동의 업적 평가를 위해서, 원가 계산은 업적 평가 맞죠? 이걸 이렇게 좀 띄워가지고 보시는 게 더 맞겠네요. 물류 채산 분석은 뭐예요? 채산 분석은 물류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은 채산 분석, 이렇게 말씀드렸고, 특정의 개선안과 대체안은 뭐예요?
원가 계산이에요. 아, 채산 분석 아닙니까? 대체안이 아니고 투자안이라 그랬죠. 투자안으로 바꿔 적으시고 어디로 붙여줍니까? 채산 분석에 붙여줘야 돼요. 물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건 원가 분석이라 그랬죠. 좌우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일정한 거, 고정적인 거, 픽스드한 거, 원가 계산. 그죠? 플렉시블한 거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은 채산 분석. 임시적으로 사용되는 것 채산 분석,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원가 분석. 맞죠? 실제 원가만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가 분석, 특수 원가도 플러스 시키는 것을 채산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앞에 표를 정확하게 외우지 않고는 절대 풀 수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앞부분을 잘 암기하시고 시험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